Tried to take a picture of love. Didn't think I'd miss her that much. I wanna fill this new frame, but it's empty. Tried to write a letter in ink. It's been getting better. I think I got a piece of paper, but it's empty.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라져가고 있는 언어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누이트예요. 이누이트는요, 우리 남극, 북극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을 했고 왜 그 언어가 사라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우선 우리가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누이트족은 그들의 언어로 똑같이 보이는 얼음에 다른 이름을 붙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누이트족은 그들의 언어로 다른 이름을 붙였다 라는 의미 먼저 같이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누이트족은 붙였다. 다른 이름을 붙였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문장 나와 있고요. 그들의 언어로 다른 이름을 붙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 확인해 봐요. 시작! Inuit tribe gave different names in their language. Inuit tribe gave different names in their languag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누이트족은요, 주어졌는데요. 다른 이름을요, 그들의 언어로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름을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할당하고 배당한 거죠.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그들의 언어로 다른 이름을 얘기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노랑 색깔 부분이 추가된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 외우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봐요. Inuit tribe gave different names in their language. Inuit tribe gave different names in their languag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똑같이 보이는 얼음에 라고 이야기했어요. Inuit tribe gave different names in their language. 어떻게? 똑같아 보이는 얼음에. 얼음은 똑같아 보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노랑 색깔 부분 유의하시면서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Inuit tribe gave different names in their language to ice which looked just the same. 한 번 더. Inuit tribe gave different names in their language to ice which looked just the sam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누이트족은요, 다른 이름을 줬는데요. 얼음한테 다른 이름을 줬는데 그 얼음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Look just the same. 똑같이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전에 무슨 뭐 빙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들 눈에는 다 하나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누이트족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얼음도 많고 눈도 많이 내리고 그리고 빙하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요건 다르고 저건 다르다라고 해서 다른 이름을 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요. 빙하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풍부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두 번째 언어입니다. 바로 팔라우 어부의 언어예요. 팔라우는요. 요즘에도 그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에 전문적으로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바다 생태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가서 아래에서 이제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바다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많은 물고기, 문헌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물고기의 음력 산만주기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영어로 바꿔보도록 해요. 팔라우 어부들은
과학문헌에 기록된 것보다 그들의 언어로 훨씬 많은 물고기의 음력 산란주기를 알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내용 바꿔보도록 하죠. 팔라우 어부들은 알고 있다. 먼저 간단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라우 어부들은 알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Fishermen in Palau know. Fishermen in Palau know 라고 나와 있습니다. 팔라우 어부들은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조금 난 코스가 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노란 색깔 부분이 엄청 긴데 그들의 언어로 in their language 과학문헌은요 science textbook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거고요. 기록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물고기의 산란 주기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팔라우 어부들은 fishermen in Palau know 알고 있어요. 이것들을 알고 있어요. 훨씬 많은 물고기의 음력 산란 주기. 산란 주기는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바로 spawning cycle, spawning cycle, spawning cycle로 우리가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들의 언어로 훨씬 더 많은 산란 주기를 음력 날짜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문헌에 기록된 것보다 노란 색깔 부분 유심히 보시면서 읽고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Fishermen in Palau know more spawning cycles of fishes of the lunar dates in their language than those written in science books. 한 번 더. Fishermen in Palau know more spawning cycles of fishes of the lunar dates in their language than those written in science books로 나와 있습니다. 팔라우에 있는 어부들은 알고 있어요. 더 많은 more spawning cycles, 산란 주기를 알고 있는데 그 산란 주기는 어떤 산란 주기냐면요. 바로 물고기들의 산란 주기입니다. 근데 그 물고기들의 산란 주기는요. 음력 날짜로 알고 있대요. lunar dates. 음력 날짜라는 의미입니다. lunar dates, 음력 날짜로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들의 언어로 in their language, 수식을 물어가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than those written in science books, 과학 책에 적혀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산란 주기 spawning cycles를 알고 있다. 어떻게? 음력 날짜로 그들의 언어로서 알고 있다는 거죠. 수식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Fishermen in Palau know more spawning cycles of fishes of the lunar dates in their language than those written in science books. One more time. Fishermen in Palau know more spawning cycles of fishes of the lunar dates in their language than those written in science books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누이트족 빙하를 얼음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름으로 붙였던 것들, 그리고 팔라우 어부들이 물고기 산란 주기를 다양하게 음력 날짜로 알고 있는 것들까지 알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이에요. 바로 야미족입니다. 대만 남부에 살고 있는 야미족은요, 날치와 많은 생활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다양한 날치 종류를 기록한, 그것도 한두 종이 아니라 450종이나 되는 날치종을 다 기록했다고 해요. 그것도 다 언어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이완 야미족은 그들의 언어로 450종이나 되는 날치 종류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도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타이완 야미족은 기록했다. 450종이나 되는 날치 종류를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날치 종류를 그들의 언어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날치는 영어로 flying fish. flying fish, 날아다니는 물고기잖아요. flying fish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같이 먼저 살펴보고 문장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기 시작! Taiwanese Yami people recorded 450 different species of flying fishes in their language. 한 번 더.
Taiwanese Yami people recorded 400 different species of flying fishes in their language 라고 나와 있습니다. 타이완에 살고 있는 야미족은요, 그 사람들은 recorded, 기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엇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의 대상은 바로 450개의 다른 종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다른 종은 어떤 다른 종인데 flying fishes, 날치들의 다양한 다른 종들을 기록한 거죠. 어디에, 어떻게? In their language. 그들의 언어로 말이죠.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들이 수식이 많아서 그렇지 단순히 구조가 어렵진 않습니다.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의 행동을 받는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구조상의 어렵다기보다는 수식이 끝날 것 같은데 계속 나오니까 숨이 차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숨 차지 않게 읽어봐야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저희 세 문장 같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럼 복습해야죠.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읽는 시간도 따로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누이트로 넘어가서 이누이트 먼저 차근차근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Inuit tribe gave different names in their language to ice, which looked just the same. 여러분들 스스로. 오케이, 다음은 바로 팔라우 어부들입니다. Fishermen in Palau know more spawning cycles of fishes of the lunar dates in their language than those written in science books. 여러분들 스스로. 잘하셨습니다. Now, the last sentence. 마지막이죠.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Taiwanese Yami people recorded 450 different species of flying fishes in their language. 마지막.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외에도 많은 다른 언어들이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던 언어들이 최종 생존자가 사망하면서 많이 없어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왜 이렇게 언어의 멸종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걱정해야 하는 걸까요? And I even wonder if we should be getting under these sheets. We could lie in this bed, but it's empty. It's empty. Maybe we're trying to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왜 하나의 부족 혹은 하나의 정말 작은 국가일지언정 그들의 언어가 사라지고 멸종되는 것이 위험하고 왜 우려를 표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요, 카토바족이라는 그 부족인데요. 카토바족 수어의 마지막 계승자라고 붉은 천둥구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 진짜 붉은 천둥구름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붙인 건가? 라고 했더니 실제로 이름이요. 영어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보실게요. The last native speaker of Catawba Indian language 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 last native speaker of the Catawba Indian language 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 정말 native speaker,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원어민, 어떤 원어민이냐면요. 카타와바 인디안 언어를 사용하는 마지막 언어민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Red Thunder Cloud입니다. Red Thunder Cloud.
붉은 천둥 구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들의 언어가 사라진 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언어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생각을 전달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문화권의 여러 가지 전통, 문화, 생각들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언어가 사라짐으로써 기록하는 문자가 없는 이상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지혜는 지식보다 훨씬 더, 왜 우리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혜는 그렇게 한 번에 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식같이 기록물로 우리가 습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어떤 게 없어지고 사라지냐면요. 바로 삶의 지혜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국어로 전해져 내려온 그들의 수많은 삶의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지혜를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들은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우려하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용, 그들의 모국어로 삶의 지혜가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이 내용 우리가 같이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국어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그 붉은 천둥 구름이 속해 있었던 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족은 카토바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모국어로 삶의 지혜가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같이 문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어봐요. 시작! In their mother tongue, wisdoms of life were passed down. In their mother tongue, wisdoms of life were passed dow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모국어, 붉은 천둥 구름이 속해져 있던 모국어로 그들의 모국어, mother tongue, 모국어라는 의미입니다. mother tongu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혜, wisdom, 지혜가, 삶의 지혜가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근데 그 삶의 지혜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혹은 배우지 못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양한 언어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국제 공개어로 채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어 말했죠. 공개어와 공용어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공용어인 영어의 학습 열풍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열기가 훨씬 더 뜨겁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해서 영어를 학습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 있죠. 영어 발음 좀 더 잘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어린 나이부터 자꾸 우리나라 말이 아닌 영어를 자꾸 훈련을 시키고 영어를 자꾸 배우게끔 하는 거예요. 요즘엔 또 추가적으로 중국어까지 옵션으로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인 한국어가 아닌 영어만 자꾸 학습하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죠. 요 근래에는 그런 뉴스가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영어 교육 때문에 뭐 막 혀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뉴스가 가끔씩 나왔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아나푸나나 레오라는 단체인데 이거는 하와이에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와이도 원주민이 살고 있는 국가잖아요. 국가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미국에 속한 섬이라고 이야기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와이 가면은요, 영어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 하와이에 살고 있는 부족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토착민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험을 했대요. 자기들이 하와이에서 모국어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 모국어만 배울 수 있는 그 유치원에서부터 모국어를 막 학습하게끔 했는데 모국어를 학습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대요. 야, 너네 모국어만 그렇게 학습하면은 영어 학습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영어 못 배워. 그러니까 모국어 가르치면 안 돼. 어릴 때부터 영어만 가르쳐. 영어만 많이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모국어를 배워도 영어 학습 능력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판명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하와이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도 뉴질랜드 원주민의 언어를 배워도 영어 학습 능력에는 전혀 해가 없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들로 증명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요. 어렸을 땐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것도 괜찮고요.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용어인 영어든 중국어든 다른 언어를 습득해도 전혀 학습 능력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혹은 나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안 하니까 다른 언어는 잘 못 배워. 그리고 특히나 발음 같은 거나 잘 못해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어 습득은요. 그 다른 언어를 알고 있어도 새롭게 습득하는 언어에 있어서 전혀 영향이 있지가 않고요.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되죠. 왜냐하면 두 가지 언어를 함께 한다는 거는 정말 큰 혜택, privilege, benefit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저희가 같이 영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푸나나 리오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대요. 아나푸나나 리오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지금 원주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발음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세요. 얘네는요.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같이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The first indigenous language immersion preschool project in the United States. 한 번 더. The first indigenous language immersion preschool project in the United Stat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 토착 언어. 토착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토착어를 쏙쏙쏙 immerse는 뭔가 거기에 흠뻑 빠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흠뻑 빠뜨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preschool project인데 이거 유치원 아이들한테 토착어를 배울 수 있도록 토착어로만 학습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여섯 살 아이들이 그 기간 동안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영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토착어로서 수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바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Although early opponents suggested the Pune Leo schools would harm students' academic development, graduates from the schools have achieved several measures of academic success in later life. 한 번 더. Although early opponents suggest the Pune Leo schools would harm students' academic development, graduates from the schools have achieved several measures of academic success in later lif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몸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걸 반대했던 사람들은요. 이 푸나나 리오 스쿨즈의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이거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거죠. Would harm students' academic development. 해를 끼칠 거래요. 학생들이 학습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해를 끼친대요. 영어도 배워야 되고 다른 것들도 배워야 되는데 토착어 배우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과가 어땠대요? 거기서 졸업한 아이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학습적인 성공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조기 유학 갔던 친구들 있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때 많은 해외 경험을 했던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도 갔다 오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난 안 갔다 왔으니까 영어를 못해.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언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던 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 학습 능력은 전혀 it does not harm 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오히려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다. 영어로서의 academic success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요. 갔다 왔다고 그 갔다 온 것만 믿고 영어 공부 안 하면은요. 다 까먹어요. 다 잊어먹고요. 영어 더 못하게 됩니다. 갔다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영어를 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갔다 왔던 사람들보다 훨씬 영어 잘하니까 여러분들은 꾸준함에 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 잉글리시가 매일매일 방송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 큰 소리를 읽을 때 같이 따라 읽고 같이 한번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영어 실력 쑥쑥 쌓아지면 쌓아지지 이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떤가요? 우리 한국어는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물론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국어를 쓰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엔 정말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언어를 좀 더 발전시키고 후세들한테도 올바르게 계승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잘 학습한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한다는 사실도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것들 학습하시느라고 배우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마지막 순서죠. 바로 팝퀴즈입니다. 네, 오늘의 팝퀴즈 시간입니다. Today's Pop Quiz.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많은 국가들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공개어도 이야기했고요. 곁들여서 공용어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어와 공용어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공개어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언어들, 그리고 공개어로 채택된 국가들은 조금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공용어는 공개어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공용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매일 배우는 영어죠. 지식 English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한 건 공용어도 좋고 공개어도 좋지만 하나의 부족의 언어가 사라져가는 게 왜 우려가 되는지, 그리고 그 언어는 그 사람들의 정신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언어가 사라져가는 것도 우리가 한 사람의, 한 부족의, 한 민족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에서 또 다른 조금 우려가 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했던 가장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거 머릿속에 잘 인지하시고 우리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There are so many different kinds of this in the world. What is this?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죠. There are so many different kinds of this in the world. What is this? 라고 이야기했고요. This was our topic. 그쵸? 우리의 토픽이기도 했습니다. 정답 알고 계신 친구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셔서 정답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또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